자, 라인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자, 1. 총무상이 라인 자본관계 재검토 논란의 경영권 관점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단은 일본도 속도를 좀 내고는 있는데 한국 여론의 눈치를 보고는 있어요. 근데 윤석열 정권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이거 빨리 밀어붙여야 된다. 저는 이렇게 해석해요. 일본 입장에서도 이게 완전 무리라는 걸 압니다. 행정지도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막 몰아붙인단 말이에요. 윤석열 정권 오래가지 못한다. 윤석열이 대통령에 있는 동안에, 김태효가 대통령실의 안보라인에 있는 동안에 이거 일사천리로 진행해야 된다. 라인 조금만 가져오면, 지분 조금만 가져오면 개꿀이다. 동남아까지 다 먹는다 우리가. 이거 지금 속도 내는 분위기인데 여론 눈치를 보는 겁니다. 경영권 관점 아니다. 아니긴 개소리죠. 마스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상이 경영권 관점에서 자본관계 재검토 얘기한 게 아니야. 근데 경영권 관점에서 어떻게 무관한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 그냥 아니야. 아니라면 아닌 줄 알아. 미친놈이죠. 누가 믿어? 한국경제, 일본의 기술 뺏길 판, 라인 강탈에 대한민국 발칵. 여기서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한국경제는요, 대표적인 보수 지지 언론사입니다. 정경련 거죠, 한국경제는. 근데 강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런 것들 유심히 봐야 돼요. 강탈. 자극적이죠. 탈취, 강탈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사실 맞죠. 근데 이렇게 나간다, 이것도 윤석열을 버리는 거예요. 한국경제가 이렇게 쓴다라는 건 전경련, 결국 재벌들, 자본 권력이 윤석열을 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언론사들의 단어 하나하나가 의미가 다 있어요. 한국 경제가 이렇게 했다라는 건 자본 권력이 윤석열한테 등 돌리고 있다라는 신호로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네이버하고 소프트뱅크가 라인을 A홀딩스 50-50 넣어가지고 라인 야후 재팬과 라인이 이렇게 같은 몸이 돼버리는 거죠. 일본 애들이 전 세계에서 야후를 쓰는 유일한 국가라고 봐야죠. 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라인하고 야후 재팬 둘 다 갖고 있으면 이거는 온라인에서 일본을 거의 장악하는 겁니다. 여기에 네이버가 절반을 딱 끼고 있었고 라인 관련돼서는 경영권을 딱 가지고 있었다. 이건데 이거를 뺏어간다라는 거죠. 문제는 일본만 뺏기는 게 아니라 동남아, 지금 태국, 말레이시아, 동남아 쪽에 라인 쓰는 나라가 굉장히 많아요. 거기도 다 뺏기는 겁니다. 이거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사안인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중이죠. 한국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이 일본 라인 야후 탈취 시도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한국경제입니다. 탈취 시도. 우리나라의 자본 권력 입장에서는 이거 열받죠. 아니, 우리 편인 줄 알았던 윤석열이 일본 편이네, 이 새끼? 돌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 권력이 윤석열에게 지금 등 돌리고 있다라고 해석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봅니다. 한국 경제의 논조가 이렇게 나온다는 건. 미야카와 주니치, 소프트뱅크 CEO는 라인 야후 자본 변경안을 두고 네이버와 논의하고 있다. 7월 초까지 협상을 타결하는 게 목표. 자, 시점을 못 박습니다. 지분 매입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자, 이 양반이 라인 야후 측 요청에 따른 보안 거버넌스와 사업 전략 관점에서 자본 재검토 협의 중이다. 아직 합의는 아니다. 자, 네이버가 라인 야후 지분이 소프트뱅크에 추가 매입되는 것에 소극적이거나 저항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니까 네이버도 소극적이지 않다. 뭔 개소리야. 네이버가 그럼 적극적일까? 네이버에서도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어떻게든 해결하라는 입장이다. 개소리입니다.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해요. 자, 일본 총무성은 경영권하고는 상관없어. 하지만 소프트뱅크는 지분 내나 하고 있다라는 게 계속 보도되고 있죠. 전문가들 사이에선 정부가 실책했다는 지적, 위정현 중앙대 교수가 한국 정부가 사안을 안일하게 보고 대응하는 사이에 대응 골든타임을 놓쳤다. 자, 일본 소프트뱅크는요, 네이버가 보유한 지분 일부를 사들이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공식화. 매입 지분율은 확정하지 않았지만 올 7월까지 결론 내겠다고 기한까지 명시했다. 자, 한국경제의 기사라는 거를 염두에 두고 보면요, 이 기사가 굉장히 디테일하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윤석열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라인 야후를 온전한 일본 기업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밝힌 것. 이대로라면 네이버는 라인 야후의 경영 주도권을 잃는다.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의 안일함을 질타하고 있다. 이대자와 다케시 라인 야후 사장도 소프트뱅크가 가장 많은 지분을 취하는 형태로 바뀐다는 대전제를 깔고 있다. 니온 게이자의 신문은 주식 판매 금액 측면에서 네이버와 소프트뱅크의 입장 차이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어요. 자, 그러니까 기정사실. 소프트뱅크에게 지분을 넘기는 건 기정사실. 근데 금액에서 차이가 크네? 이런 보도가 일본 내에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소프트뱅크가 시세보다 싼 값의 네이버 지분을 매입하려는 정황으로 보고 있다. 야, 이거를 비싸게 사가도 열받아 죽는데
싸게 사가려고 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와, 진짜 뭐 이런 놈들이 다 있습니까? 사업 자회사 라인야오도 네이버와의 연결고리를 끊고 있다. 네이버에 위탁한 IT 인프라 관리 등 주요 업무 23개 중 9개를 종료. 내년 6월부터 본격 독립한다는 방침이다. 일단 기본적으로 클라우드를 한국에 있는 거를 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라인 쓰고 있는 개인정보를 일본에 두고 일본이 관리한다는 뜻이 됩니다. 우리 정보도 일본이 관리한다는 뜻이 돼요. 참나.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네이버가 보유한 라인야후의 가치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해서 10조 원대로 추산돼요. 그러니까 라인야후의 시가총액이 25조 원인데 네이버가 지닌 라인야후의 가치는 8조 원 이상, 거기에 경영권 프리미엄이 있으니까 10조 원이 넘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의 라인야후를 있게 한 데는 네이버의 역할이 컸다. 자, 지금부터 한국경제의 논조가 이거를 정부가 왜 가만히 있냐, 이거는 완전 네이버 건데 라는 식으로 기사를 풀어나갑니다. 라인은 이혜진 창업자가 기획하고 신중호 CPO가 개발을 총괄한 한국산 서비스. 일본 기업 소프트뱅크와 반반 경영이 시작된 건 2019년. 이때부터 이 새끼들은요, 노리고 들어온 거예요, 노리고. 이때부터 2019년, 2011년부터 서비스하고 라인이 차곡차곡 일본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가 이제 돈 좀 벌어볼까 하니까 소프트뱅크가 쓱 껴드는 겁니다. 국내에선 IT 분야 해외 진출의 대표 성공 사례인 라인 플랫폼을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한국 정부가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도 거세지는 모양이다. 공정과 정의를 위한 IT 시민연대는 일본 정부의 조치와 소프트뱅크의 행태에 대해 한국 정부는 강력한 항의와 반대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이번 사태를 묵과한다면 향후 한국 기업이 서비스하는 모든 국가에서 동일한 요구에 직면할 수 있다. 자, 이게 인도네시아랑도 마찬가지인데요. 인도네시아 전투기 수출하는데 돈 다 못 줘. 6천억만 받아. 우리도 기술도 6천억 원 넣지만 기술 이전 받을게. 이거 지금 검토 중이래요, 이 호구 새끼가. 자, 그러면 앞으로 모든 나라가 다 그 짓을 한다니까? 자, 기술을 6천억 넣치면 따로 떼서 기술 이전이 가능합니까? 어디까지가 6천원어치인데 누가 할 수 있는데? 이 짓거리를 하고 있다니까, 이 새끼들이? 자, 만약에 라인을 일본한테 뺏기잖아요. 해외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거 다 저지랄 떨면 뭐 어떻게 하겠냐고. 미친 나라입니다. 미친 정부고요. 이정현 교수가 과기부와 외교부는 네이버 의견에 따르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일본은 글로벌 시장에서 폐기된 플로피 디스크를 법적 규정에 따른다며 작년까지 사용한 유일한 국가다. 철저한 법치 국가라는 점을 파고들어 설득할 필요가 있다.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소프트뱅크가 지분구조 논의를 요구해와도 네이버가 응할 의무가 없다는 뜻이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말을 꺼냅니다. 정부가 해외 진출 국내 기업을 보호하고 한일 관계에 미칠 파장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지금 한일 관계가 중요해? 야, 일본이 지금 네이버 라인을 꿀꺽 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한일 관계를 두려워해? 이 미친. 더불어민주당도 참담한 외교다. 노정면 대변인이 상황이 이지경이 될 때까지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 사안은 단지 대주주 간의 경영권 분쟁이나 지분 협상이 아니라 한국 기술을 일본에 빼앗기는 문제다. 자,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도 이거는 편을 들어줄 수가 없지. 그지? 기시다와 술 마시면 뭐하나, 국힘서도 라인 사태 묵과하면 안 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유승민이 세게 나왔어요. 한심한 건 대통령실과 우리 정부의 대응이다. 대통령실과 외교부는 한마디 말이 없고 과기부는 네이버의 의사결정을 보장하기 위해 네이버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만 한다. 네이버가 소유권, 경영권을 빼앗길 위기에 처했는데 가해자인 일본 정부의 한마디 항의와 경고도 못하냐? 이러면 한일 관계는 파탄 나야 되는 거지. 아니, 미친놈들이 개인정보 유출 52만 건 됐다고 경영권을 내놔라? 이런 사례가 없어요. 거기다가 우방이라며, 적성 국가도 아닌데 우방이라고 하면서 뒤통수를 쳐? 근데 한일 관계를 조심해야 돼? 미친놈들. 우리 정부가 강하게 대응해야 네이버도 협상력을 가질 수 있다. 당연한 말씀이죠. 기시다 총리와 술 마시며 싸운 신뢰는 이런 문제 해결하기 위한 거 아니었냐? 술만 마시는 관계는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 잘하는데, 유승민? 윤상현도 일본 해킹 사태로 지분 정리 요구는 문제다. 사실 하나만한 소리고요. 해킹 사고 일본 정부가 분석하고 재발 방지, 이건 당연한데 보안 조치나 벌금, 페널티 하면 되지 지분 정리 요구하는 법이 있느냐? 없다. 그런 사례는. 우리 정부가 더 이상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정부가 일본 정부 네이버와 함께 진상 파악하기 위한 공동조사에 나서야 하고, 우리도 정부와 민간, 국회가 참여하는 범정부 TF를 꾸려야 한다. 국민의힘에서도 이거를 두둔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론도 한번 보면 네이버 눈뜨고 라인베이나 대만, 태국도 쓰는 라인, 메신저 강국 프리미엄 일본에 뺏기나 일본의 지분 빼앗길 판,
라인 일본에 뺏기는 건 아쉽지만 안철수 라인 사태 적성국 버금가는 반시장적 조치 언론들도 전부 다 이거 때리고 있어요. 다 때리고 있습니다. 일본 라인 사태는 한국 경제주권 침탈 아직도 식민시대로 인식하나 일본에 넘어가면 내 일자리는 네이버 라인 직원들 술렁 협상 테이블에 앉은 네이버 최수연 1에 라인 넘기나 네이버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재벌이에요. 한국 경제가 꼼꼼하게 기사 쓰면서 정부가 아무것도 안 했다. 이거는 정부 때문이다. 윤석열과 각을 세우는 기사를 썼죠. 디테일한 기사를 썼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언론들이 라인을 일본한테 뺏긴다, 강탈, 침탈 이런 표현을 막 쓰고 있어요. 이게 레임덕이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는데 지금 동시에 터지고 있어요. 윤석열 입장에서는 동시에 터지는데 영수회담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이재명과 윤석열이 사실상 같은 편이었다. 한동훈의 성공을 막기 위해서 총선을 일부러 대패한 거다.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어주기 위해서 윤석열이 일부러 한 거다. 대파 875원 발언, 의대 증원 발언 이런 모든 것들이 런종섭 전부 다 고의적으로 한 거다라는 얘기가 빵 돌았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저도 충격받았지. 아니 이걸 그렇게 해석한다고? 얘네들 진짜 골 때리네. 윤석열을 지지했던 애들이 윤석열한테 완전 등 돌리면서 한동훈만이 살 길이다 지금 이렇게 막 가고 있는 상황에서 라인이 터진 거예요. 또 거기다가 인도네시아 전투기 이것도 떼이게 생겼지. 호구 잡힙니다. 글로벌 호구라는 소리가 막 나오고 네이버는 대한민국 대표 재벌이기 때문에 언론들이 봐주는 게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언론은요 보수 정권의 같은 편이 아니다. 그게 아니라 자본 권력의 편이다. 재벌 편이죠. 재벌이 등 돌리면 언론이 등 돌리는 건 순식간이에요. 지금 라인 이 상황 모든 언론에서 약탈, 침탈, 강탈 자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완전 악재인데 윤석열은 이거 가지고 한마디 말도 못하고 있잖아. 이 등신은 자본 권력이 등 돌리면 윤석열 답 없어요. 탄핵으로 바로 가는 겁니다. 조선일보 4월 달인데 조선일보 보세요. 네이버 라인 압박한 일본 928만 건 개인정보 유출 NTT는 약한 제재. 이거 제가 어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NTT 토코모. 예. 얘네는 거의 1000만 건 개인정보 유출됐는데요. 지도. 근데 52만 건 개인정보 유출됐다고 지분 내나. 이 생 양아치 국가 아닙니까? 일본은 절대 믿으면 안 되는 나라예요. 거기다가 사안도 훨씬 심각합니다. 내용 정리한 걸 보면 자 NTT 건수가 928만 건이에요. 2013년부터 10년간 928만 건이 개인정보 유출이 됐습니다. 이거는 두 달 동안 9월 10월 2023년 9월 10월 51만 건이에요. 원인은 위탁관리업체에서 유출됐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위탁관리업체에서 유출됐는데 대책은 네이버와 위탁계약 축소 종료. 여기는 위탁업체 관리감독 강화. 일본 정부 대응은 네이버와 지분관계 재검토 요구. NTT의 개선책 수용. 이 씨부랄 새끼들. 조선일보가 이렇게 얘기하잖아. 자, 조선일보도 지금 윤석열 버린다니까요. 조선일보 윤석열 버렸어요, 지금. 이런데도 윤석열 가만히 있어. 김태효와 그 일당들 윤석열 일본 간첩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 일본에 지금 갖다 넘기고 있는 중 아닙니까? 이런데도 어떻게 한마디도 안 합니까? 그리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일본 관계를 생각해야 된다? 큰 소리는 쳐야 되지만 일본 관계를 생각해서 에이라이씨. 아이고 진짜 개 같은 놈들. 그러면서 지금 나온 것도 보실래요? 정부 9월까지 김 825톤 무관세 김값 고공행진 잡는다. 우리나라 김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아졌어요. 넷플릭스 통해서 한국 문화가 막 퍼져나가고 이러면서 K푸드 한국 먹을거리가 또 전 세계에 다 통한단 말이야. 그래서 김 수출이 확 늘어났어. 우리나라 김 생산이 살짝 주춤하고 수출이 확 늘어서 김값이 오르니까 갑자기 9월까지 김 무관세래. 이게 뭘 뜻하냐? 김은요. 한국이 250억 장 중에 124억 장. 한국이 전 세계 김 생산량 1위입니다. 1위. 2위가 어디야? 일본이야. 일본 김 무관세로 수입한다고 말해. 이씨.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얘네들은 이런 짓을 하고 있다니까. 그런다고 김값이 낮아집니까? 김 수입량이 미미한 수준이라 할당 관세를 적용해 수입을 늘린다 하더라도 김 가격이 얼마나 내려갈지 불확실하다. 일본 김 무관세로 드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중국이 김 생산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124억 장, 일본이 83억 장, 중국이 44억 장이에요. 그런데 김 수입해서 관세를 업해서 김값 잡는다고? 이게 우리나라 정부예요. 미친놈들이죠. 진짜 미친놈들입니다. 일본 좋은 일들만 골라서 하고 있는 일본 간첩이 있다니까.
제가 임기 초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일본 간첩. 일본 간첩이 분명히 우리 정부에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김어준 총수도 일본 간첩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저는 윤석열이 일본에 방문했을 때 그때 쭉 진행되는 의전을 보고 이거는 대한민국에 일본 간첩이 있는 게 확실하다. 윤석열 연설문에 일본 극우의 아버지 쓴 말을 인용한 그 대목. 일본이 깔아놓은 의전도 굴욕 그 자체였지만 어쨌든 윤석열의 연설문 이거는 우리가 준비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준비한 연설문 안에 왜 하필이면 일본 극우의 아버지가 말한 그 대목을 그 단어를 인용했느냐 이겁니다. 이것도 다 의미가 있는 거지. 그놈이 연설문을 쓴 그놈이 바로 일본 간첩이다. 아니 우리나라 대통령 연설문에 일부 극우의 대표주자가 쓴 말을 인용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유명한 말도 아니에요. 굳이 찾아서 넣었다니까? 굳이 찾아서. 지금 돌아가는 판 보십시오. 하이닉스 넘겨. 라인 넘겨. 김 무관세로 일본 김 수입해. 상황이 이렇다. 상황이. 언론이 완전히 등을 돌렸죠. 오래 못 갑니다. 결국은 언론이 등 돌리고 재벌이 등 돌리면 이 정권 무너지는 거예요. 못하는 걸로는 무너질 수가 없지. 하지만 지은 죄가 겁나게 많기 때문에 퉁퉁 터지기 시작하면 못 막아요. 윤석열은. 조만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침몰하는 배에서 먼저 뛰어내리는 인간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핵심 멤버들이 도망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게 언젠지 저는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올해를 버티지 못할 것이다.